자, 그래서 또 영상에 또 페이지랑 번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완자 89페이지 4번. 오, 오글거려. 자, 여기부터 보면요. 그림은 탄산수소 칼륨 수용액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얘는 펀스 농도는 구하기 제일 쉬울 거예요. 왜? 예, 그쵸. 용매가 180g이고요. 그리고 용질이 20g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계산, 뭐야? 예? 예, 그쵸. 용질이 20g이기 때문에 그럼 용액 전체 질량 200분의 용질 20 곱하기 100이면 되니까 펀스 농도 구하는 거는 워낙 쉬울 거고요. 10% 구하면 될 거고. 자, 몰랄 농도. 자, 몰랄 농도는 우리가 몰랄 농도가 뭔지 보면은 용매 질량 분의 용질 몰수일 테니까, 그러면 용질의 질량이 지금 현재 20g인 상태였었던 거고, 그럼 이걸 몰수로 바꾸는 과정은 그냥 100분의 20일 겁니다. 그쵸? 왜? 용질이 KHCO3 탄산수소 칼륨인데 문제에서 탄산수소 칼륨의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몰수는 그냥 화학식량분의 질량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매의 질량인데, 자, 용매 질량은 180g이니까 넣으면 돼요. 단, 그치? 몰랄 농도는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분의 180 이렇게 해야 킬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몰랄 농도가 되는 건데, 어차피 1보다 큰지 작은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충만 계산해서 약분 조금만 해서 적어놓고 그냥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추 18분의 20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1보다 큰 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몰농도의 경우에는 밀도가 D니까, 자, 몰농도는 용액 부피 분의 용질 몰수인데, 용질 몰수는 저기서 썼던 거 사실상 그대로 쓰면 되니까 100분의 20이 분자에 들어갈 거고, 분모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 얘는 용액의 질량이 200g입니다. 그쵸? 그러면 200g이니까 뭐야? D분의 200ml죠? 네. 그러면 얘를 앞에다가 1000분의 1 곱해서 뭘로 또 바꿔줘야 돼? 얘도 리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쵸? 밀도분의 질량이 부피잖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자, 요렇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한 가지. 이거 기억나니? n분의 10의 1이 기억 안 나나? 기억나요? n분의 10의 1이 이게 뭐냐면, 뭐를 뭘로 바꿀 때 쓰는 거였었냐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꿀 때 쓸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여기서 밑에 들어간 얘는 용질의 화학식량을 뜻하고요. A가 퍼센트 농도를 뜻하기 때문에 대입하면 돼요. 우리가 1번에서 퍼센트 농도 10인 거 구했으니까 A 자리에 10 넣고, M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넣으면 끝. 그럼 그냥 D 나오지. 사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긴 좋다.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꿀 때만큼은 너무나 편하게 해주는 거니까. A가 뭐라고요? A가 퍼센트 농도요. n분의 10 AD에서 A가 퍼센트 농도. D가 밀도 맞죠? 네, D는 밀도. 그래서 저걸 이용하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건 쉽긴 한데요. 뭐 사실 저는 저걸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뭐 조금이라도 더 연습이 되니까. 근데 뭐 저거 외워서 적용만 해도 되지 뭐. 아무튼 5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다 됐으니까. 자, 그럼 그 아래 있는 5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은 0.1몰 농도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 과정을 한 것이다. 이거 뭐예요? 사실 우리가 그 화원에서 다뤘던 표준 용액 만들기 딱 그냥 그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NaOH Xg을 정확히 측정하여 증류수에 완전히 녹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리터 A 그 가의 용액을 1리터 A에 넣는다. A는 당연히 뭐야?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선형 있는 형태의 플라스크를 부피 플라스크라고 부르는 거였죠. 그 다음에 그 1리터 부피 플라스크의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채운다. 그래서 A의 마개를 닫고 용액이 잘 섞이게 한다. 뭐 일단 그래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수용액이 결국 뭐여야 돼? 0.1몰 농도의 NaOH 수용액 아이고 AQ 1리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한 부피 플라스크가 1리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게 0.1몰 농도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NaOH의 몰수가 몇인 거예요? 0.1몰이지. 용질의 몰수가 0.1몰인 거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넣어줬기 때문에 0.1몰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넣어줘서 이렇게 된 걸 테니까 그럼 내가 넣어준 게 0.1몰이라는 얘기는 내가 넣어준 게 4g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NaOH 정확식량이 40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 기억은 일단 그렇게 해결되겠고 니은도 해결됐잖아요. 자 요거는 꽤 중요합니다. 몰농도는 실제로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봅시다. 이거는 이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몰농도 자체에 대해서 보면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용질 몰수인데요. 자 우리가 온도를 올려주면 용질 몰수가 변하죠? 안 변해요. 온도랑 용질 몰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온도와 상관이 있는 건 뭐야? 부피야 부피. 실제로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부피 그러니까 PV는 nRT도 기체의 부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온도를 2배로 올려준다고 얘가 부피가 2배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기체가 아닌 액체와 고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열팽창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주면 부피가 조금씩 커지긴 한단 말이야.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몰농도가 어떻게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변화시켜주면 몰농도는 변합니다. 자 근데 몰랄 농도는 온도랑 상관이 있게 없게? 없어요. 왜?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야? 용매의 질량. 질량이니까 온도랑 상관없잖아요. 분자에는 용질 몰수니까 전혀 상관없고요. 퍼센트 농도도 온도랑 상관이 없는 거지. 분모 분자가 다 질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온도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하나, 몰농도만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뒤에 이미 해본 건데 여러분들이 자, 뭐 당연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게요. 자, 이 4개의 묽은 요격의 총괄성 중에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건 누굴까요? 몇 개예요? 알려주기 싫은데. 하나입니다, 하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 어느 점 내리? 중기압 내기. 뭐라고? 그래, 판투오프. 맞는다면 얘기한 것 같았고, 그러는데 왜? 판투오프, 얘 하나만. 그래? 아이씨. 판투오프, 삼수아. 그러네, 진짜 운이네. 자, 왠지 한번 볼게요. 증기압력 내림이나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식의 온도가 없어요. 끓는 점 오름하고 어느 점 내림 자체가 식의 온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온도에 영향을 받는 변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을 델타 T는 K 곱하기 몰랄이거든요. 여기다가 B 집어넣으면 끓는 점 오름이고 F 집어넣으면 어느 점이란 말이에요. 어느 점 내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델타 T라고 하는 건 온도 변화예요. 그리고 이 온도 변화는 끓는 점 혹은 어느 점 그 자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얘는 왜? 끓는 점은 물에 끓는 점 100도지. 자, 그거는 내가 현재 온도가 20도야. 그러면 물에 끓는 점 몇 도야? 100도예요. 현재 온도가 30도야. 물에 끓는 점 몇 도야? 애초에 끓는 점이나 어느 점에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 온도에 영향을 받는 변수가 없거든? 선생님 그럼 K는요. 자, K라고 하는 우리가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에서 쓰는 몰랄 오름상수 KB, 몰랄 내림상수 KF는요. 둘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둘 다 용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다 아니지. 이 셋 중에 이 둘한테 영향을 주는 건 뭐냐? 용매가 누구냐라는 거랑 몰랄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여기까지도 마찬가지. 이 셋 다 용매 종류와 농도 딱 이 두 개의 영향만 받는 겁니다. 근데 판트호프 법칙도 일단 농도의 영향은 받아요. 근데 문제는 판트호프 법칙이 뭐였어? 파이는 CRT. 자, 얘는 온도의 영향을 아주 과하게 받을 수밖에 없지. 왜?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저 T는 뭐야? 애초에 온도지 그냥. 그러니까 온도가 원래 들어가는데 C 몰농도잖아 저거. 몰농도는 방금 위에 봤듯이 뭐예요? 온도 영향을 받는 농도잖아. 그래서 이 삼투압은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그 애가 됩니다. 이 네 개 중에서. 그래서 우리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서 가장 이질적인 게 판트호프 법칙이에요. 나머지 세 개는 비슷한 형태로 가요. 판트호프 혼자만 좀 이질적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해본 온도의 변화와 관련된 건 몰농도만이지 몰랄 농도나 퍼센트 농도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랑 또 연결이 되니까 같이 한번 잠깐 얘기해 본 거고요. 6번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은 그림은 수산화트륨 수용액 가와 나를 섞어 달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봅시다. 보통 이런 문제를 만들 때는 결국 자 이건 부피 플라스크를 쓰는 문제는 다 똑같은데 자 1리터 부피 플라스크를 쓰면 앞에서 우리가 무슨 개짓거리를 해도 무조건 고정되는 게 뭐예요? 용액 부피가 1리터로 고정돼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왜냐면 1리터 부피 플라스크는 원래 용액 1리터 만들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요. 너네가 만약에 1리터 부피 플라스크 가지고 용액을 500ml만 만들잖아? 그럼 교수님이 갖다 버리십니다. 잘못 만든 거예요. 1리터 부피 플라스크로 1리터가 아닌 용액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그 용액은 잘못 만들어진 용액이에요. 왜냐면 1리터 부피 플라스크는 선이 하나만 있는 대신에 그 부피를 만들 때만큼은 오차가 절대 없게 만든 플라스크인 거거든. 대신에 그 부피가 아닌 걸 만들면 무조건 엄청나게 큰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피 플라스크를 1리터짜리를 쓰잖아? 그러면 다른 변수가 앞에 무슨 짓거리가 있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용액은 1리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용액은 1리터야. 즉 증류 수추가 있던 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가하고 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자 그러면 가에서 우리가 알아내 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일단 NaOH가 0.1몰 농도 200ml라고 그랬으니까 몇 몰인 거예요 NaOH가 0.02몰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 가지고 만약에 질량을 구한다고 치면 질량이 몇이에요? 0.8g 이렇게 구해둘 수 있게 되는 거지. 사실 우리가 가수용액에서 더 이상 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몰농도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걸 구하려고 하잖아? 항상 뭐가 필요해? 밀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 문제에 가에 대한 밀도가 주어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차피 더 이상 건드릴 수 있는 게 있지도 않을 거고요. 나로 넘어가 봅시다. 나는 심지어 더 간단합니다. NaOH가 그냥 몇이래? 0.4g이래. 그럼 대신에 뭐 정도는 구해둘 수 있냐면 몰수가 0.01몰이라는 거 정도는 구해둘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섞었을 때 중요한 건 NaOH의 양만 중요해요. 왜? 최종적으로 용액 부피는 어차피 1리터가 돼요. 자, 그러면 해보면 기억! 녹아있는 NaOH의 질량은 가가 나의 2배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다의 몰농도는 0.03몰이다. 그러면 지금 몰수를 보면요. 0.03몰이고요. 1리터 부피 플라스크니까 1리터가 됐을 거니까 0.03몰 맞죠? 그 다음에 다에 들어있는 증류수의 부피는 1리터이다. 택도 없습니다. 결국 아마 디귿이 핵심일 텐데 용액이 1리터인 거지. 용액이 1리터라는 소리는 증류수는 1리터가 안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질을 넣어줬을 때 용액의 부피가 자 만약에 용액이 1리터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넣어준 용질의 부피가 10ml야. 그러면 부피가 1010ml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질이 액체 용질이어도 마찬가지인데 고체 용질이면 더 심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준 용질의 부피만큼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적어도 증가는 해요. 이거 적어도 한 1001ml쯤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넣어준 부피만큼 증가하는 건 아니고 증가는 해요. 용질의 부피만큼 증가하는 건 아니어도 증가는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용액이 1리터면 그 증류수 자체가 1리터일 수는 없어요. 대충 한 9,999.99 뭐 밀리리터 이쯤은 될 수는 있어도 1리터는 될 수가 없습니다. 9,900이면 10리터 직전이구나. 네, 999.99 밀리리터는 될 수 있어도 그 정도는 될 수 있어도 1리터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1리터보다는 작아야 돼요. 다에 들어있는 증류수의 부피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은요. 다음은 A 수용액 가에서 다를 만드는 과정이다. 물 160g에 A 40g을 모두 넣어 녹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만든 수용액 10g에 물을 넣어 1리터 수용액을 만든다. 예. 그 다음에 어쩌고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해보자 뭐. 기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기억은 따로 안 하고요. 그냥 가가 일단 물 160g 그리고 A가 40g 그러면 용액 전체가 200g이었던 거고요. 그럼 우리가 나에서 데려온 게 가에서 만든 수용액 10g이잖아요. 그러면 10g을 가져왔다는 소리는 내가 일단 가에서 가져온 용액이 10g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안에는 물과 A가 각각 얼마씩 들어있어야 되냐면 2g과 8g 이렇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오긴 해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해주세요. 용액의 질량이 20분의 1이 됐으니까 전부 다 20분의 1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물을 넣어 1리터 수용액을 만들었으니까 얘가 이 두 개 다 지우고 그냥 이 상태에서 용액 1리터가 되는 거죠. 나는 그쵸? 그냥 물을 얼마를 넣는지 몰라도 1리터로 만들겠다는 소리라서 물의 질량 계산해 둔 거나 용액의 질량 계산해 둔 건 이제 의미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A를 넣어주지는 않았으니까 A의 질량만 의미가 남아있게 되는데 근데 얘는 니은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몰농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몰농도를 구하려면 이걸로부터 뭘 만들어야 돼? 몰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0.02몰. 그러면 용액 부피 1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 0.02 하면 그냥 0.0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 해결. 그럼 이제 디귿 해봅시다. 그러면 가에서 만든 수용액 50g. 아이고야. 자, 그러면 다에서 우리가 섞을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가에서 만든 수용액 50g이면 그 안에 물은 그리고 A는 얼만큼씩 들어있어야 되냐면 10g과 40g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서 만든 수용액을 500ml 그럼 절반이니까 A가 1g 즉 0.01몰 들어있어야 되고 500ml일 겁니다. 이걸 섞은 건데 어차피 디귿에서 물어본 건 다에서 만드는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A의 양, 즉 몰수로 물어봤잖아요. 그럼 A의 몰수만 구하면 되는 건데 얘가 0.01몰이고 얘는 0.1몰이니까 0.11몰이죠.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얼마나 좋아. 화학 반응을 안 해. 화학인데 화학 반응을 안 해. 얼마나 좋아. 그렇지? 너무 행복하잖아. 있는 물질 그대로 옮겨만 가면 돼. 아무튼 자 9번 볼까요? 8번은 아까 괜찮다고 했으니까 9번 할게요. 9번 지금 기분상으로는 아마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네요. 문제를 혼자 계속 푸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야. 쉬는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수업 일찍 끝나는
네, 수업은 최대한 일찍 끝내볼게요. 그래도. 오늘 수업은 일찍 끝내려는 게 목표인 게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쉬려고 애들 주말에 애들 고2들도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싶어도 다 제 시험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험을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학생이 딱 3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3명을 오늘 불렀거든? 근데 그 중에 2명이 런을 쳤어. 한 명은 갑자기 무슨 학원 때문에 6시, 7시에 와야 된대. 누구 동생인데 아무튼 얘기는 안 할 거고. 그리고 한 명은 갑자기 한 명은 이제 제 시험은 아닌데 생명과학 제 시험은 아닌데 그 화학을 진짜 도저히 감을 못 잡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걔는 이제 그거야 수학 공부를 고2 돼서 거의 처음 해본대. 그러니까 그래갖고 화학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되게 잘해. 학교도 광복이고 그래서 생명 되게 잘하거든. 머리도 괜찮거든. 근데 화학을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같이 풀어주면서 봤거든. 식을 뽑아내는 걸 일단 잘 못하고 식을 뽑았는데 되게 단순한 형태의 연립방정식도 못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너 혹시 수학 공부를 했더니 올해 처음 시작해봤대. 올해 처음이요? 그러니까 얘가 생명과학을 잘하는 게 이상한 거지 화학을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야. 아무튼 걔가 이제 런을 친대 다른 학원 때문에. 근데 그게 수학 학원 때문에 런을 친다는데 그걸 안 보내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걔가 수학이 아무리 봐도 제일 심각해 보이는데. 그래서 보내주고. 그리고 그 2명 가고. 그리고 원래 또 오늘 와야 되는 게 그 생원 그 수능반에 있는 애 중에서 생원 수능반이 지금 다 그 3명 있거든. 3명밖에 없긴 한데 2명이 되게 잘해. 그래서 한 명이 되게 힘들어해. 그래서 걔만 이제 수요일 날 더 봐주기로 했었단 말이야. 그래. 여기 있네 한 명. 잘 알았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 따로 봐주기로 했었는데 걔도 오늘은 질문이 없대. 그리고 간대. 그래서 나머지 한 명한테도 제 시험 그냥 오지 말라 했어. 나 집에 일찍 가려고. 자, 아무튼 이거 영상에 다 들어갔네. 이거 일시정지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근데 하트 영상 볼 사람은 거의 없어요. 딱 니들 말고는 볼 사람이 없어. 하트 영상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면은 9번이 생각보다 이게 9번이 매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던 거라서 같이 좀 풀어봐야겠다 하는 거긴 하거든. 9번 어땠어? 9번 질문이었던 사람. 그래? 생각보다 9번이 질문이었던 사람이 없네? 그러면 그래도 뭐 일단 빨리 해봅시다. 자, 9번에서 보통은 이제 니은 이런 게 제일 띠껍긴 한데 사실 이것도 계산적으로 구하면 그냥 다 구해지는 거긴 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자, 가가 1몰랄 농도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몰랄 농도 1kg의 수용액이 있는데요. 그걸로 나랑 다를 만드는데 나가 2몰랄 농도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용질의 X를 추가해서 2몰랄 농도가 돼야 되거든. 근데 몰랄 농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용질의 양만 2배로 만들면 정확하게 몰랄 농도가 2배가 돼요. 자, 봐봐. 우리 한번 이걸 적어놔 봅시다.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은 귀찮으니까 안 적을게요. 일단 이런 요소로 되어 있는 거고, 몰 농도는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 그리고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인데,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용질의 양을 늘려주게 되면 모두 같이 변해. 분모도 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는 내가 용질을 40g 넣어주잖아? 그럼 용액도 40g 늘어납니다. 그리고 몰 농도 같은 경우는 용질 몰수를 2배로 늘려주잖아? 그럼 용액 부피도 약간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나 몰 농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질에 대한 조작을 가해줬을 때 분모가 같이 변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농도가 2배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몰랄 농도의 최대 장점이 뭐냐? 용질에 대한 조작은 어떻게 해주든 분모가 변할 일이 없어. 그래서 계산이 너무 간단해. 몰랄 농도가 2배가 됐어? 그건 그냥 용질이 2배란 뜻이에요. 단,
같은 식의 방식을 몰농도나 퍼센트 농도한테 대해서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몰농도 간단해. 용질 몰수가 2배야? 그렇다고 몰농도 2배 아닙니다. 2배보다 약간 작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원래 1몰 농도였다면 내가 그때 용질 몰수를 2배로 늘려주면 2몰 농도보다 살짝 작은 몰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부피가 살짝 증가하면서. 퍼센트 농도도 마찬가지지. 용질 질량을 2배로 늘려준다고 해서 퍼센트 농도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몰랄 농도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가속의 이거보다는 근데 어차피 나는 딱 그냥 용질 몰수만 2배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경리원 디귿 중에. 결국은 이제 그걸 구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해보시죠. 그냥 별건 아니고. 자, 지금 가수용액은 1몰랄 농도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건 용액의 질량이 1kg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용액의 질량이 1kg인 거기 때문에 우린 용매 질량이 몇인지도 모르고요. 용질 몰수가 몇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미지수를 잡아봅시다. 자, 만약에 용질 몰수를 x 이렇게 아마 이 남은 2개 중에서 너네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미지수로 잡아도 되는데 일단 얘를 x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용질 몰수가 x면 용질 질량이 몇이 나올 거냐면 그쵸? xm 내지는 mx 이렇게 나오겠죠. 왜? 문제에서 얘기하는 용질의 분자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용매 질량이 1000 빼기 xm 그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 즉 몰랄 농도가 1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1000분의 1000 빼기 xm. 자, 이게 뭐야 지금? 킬로그램, 즉 용매 질량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구한 얘는 그람으로 구한 거니까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분의 용질 몰수 x. 자, 이게 뭐면 된다는 얘기예요? 1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x에 관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 몰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없는 상태로, m은 이제 문제에서 준 상수니까 미지수가 없는 상태로 다식을 표현해 둘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공을 자꾸 하나씩 빼먹네요. 아유, 귀찮아. 맞나? 맞네요. 아니네요. 요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가? 맞네요. 그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냥 이거는 이걸 정리한 거예요. 느닐. 이걸 정리한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질 몰수를 왜 x로 잡았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용질 몰수를 x로 잡을 만도 한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대부분 용질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당연히 용질 몰수를 x로 잡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몰농도를 이용하든 몰랄농도를 이용하든 뭘 하든 용질의 몰수를 x로 잡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식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있었던, 지금 가에 들어있었던 용질의 몰수가 저거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나수용액을 만들려면 용질의 몰수가 정확하게 2배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넣어주는 용질의 몰수도 이만큼이면 되는 거지. 이만큼 더 넣어주면 딱 2배가 될 거잖아. 그렇게 니은이 해결되는 겁니다. 왜? 니은에서 여기서 몰수가 아니라 누르겐 x의 질량을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구한 몰수에다가 분자량만 곱해주면 되죠. 그럼 정확하게 딱 니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지. 됩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니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억 디귿을 한번 해봅시다. 기억은 이미 우리가 구한 걸로 끝났어요. 그치? 우리가 구한 게 이게 가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인데 그럼 질량은 1000 더하기 m분의 1000m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 기억도 탈락했고, 그럼 이제 디귿인데 다의 몰랄 농도는 2몰랄 농도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두 가지. 첫 번째, 그냥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아니에요. 왜? 얘가 2몰랄 농도가 되려면 원래 가가 1몰랄 농도였지. 한마디로 농도가 2배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자, 용질 몰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농도가 2배가 되려면 용매 질량이 절반이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물을 500g 증발시켰을 때 용매 질량이 절반이 되려면 원래 물이 얼마 있었단 뜻이에요? 1kg 있었단 뜻이 돼야 되지. 근데 원래 물이 1kg였어? 아니요. 용액이 1kg였지 물이 1kg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배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계산적으로만, 아니 굳이 계산 자세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구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디귿을 계산적으로 구하려고 한다고 쳐봐. 그러면 계산적으로 해봅시다. 정말 하기 싫은데 해봐야지. 자, 그러면 요거 다 우리가 구한 값으로 바꿔놓으면 얘가 1000 더하기 m 분의 1000m이고 물론 안 중요하지만 얘가 1000 더하기 m 분의 1000이고 그럼 용매 질량이 1000 빼기 1000 더하기 m분의 1000m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 수용액은 용매 질량이 500 빼기 1000 더하기 m분의 1000m이고요. 분의 용질 몰수 1000 더하기 m분의 1000. 정리는 니들이 해. 그래서 디귿 같은 건 봐도 계산적으로 구하는 게 너무 어렵지. 그래서 디귿 같은 건 이론적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제가 물 500g을 증발시켰는데 몰랄 농도가 2배가 되려면 용매 질량이 절반이어야 되는데 용매가 그럼 원래 1kg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이런 거 재밌네. 자, 그러면 가에서 다가 되면서 2배가 되는 농도가 뭐가 있을까요? 퍼센트 농도. 그치. 왜? 용액 질량이 1kg이었고 근데 용액 질량이 500g이 될 거인 거 아니야. 그쵸? 정확하게 그렇게 딱. 그럼 한 가지 더. 만약에 가에서 다가 될 때 몰 농도가 2배가 되려면 조건이 뭐여야 될까요? 이건 좀 더 어려운 얘기네요. 다에서 몰 농도가 가의 몰 농도의 2배가 되려면 조건이 조건이 뭘까요? 네,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조건인 건 맞아. 당연히 그냥 몰 농도도 2배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몰 농도가 2배여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 몰 농도가 원래 2배여야 돼. 사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둘의 밀도가 같을 때만 그런 겁니다. 둘의 밀도가 다르면 그렇지가 않지. 왜냐면 우리가 용액의 질량이 절반이 됐다고 하더라도 부피가 절반이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질량은 정확하게 절반이 됐는데 둘의 밀도가 다르잖아 원래. 그럼 부피는 절반이 아니란 말이야. 밀도가 달라요? 네, 용액은 농도에 따라서 밀도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밀도가 바뀌게 되면 질량이 절반일 때 부피가 절반인 게 아니지. 근데 만약에 밀도가 동일하다면 질량이 절반이면 부피도 절반인 게 맞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되게 고급. 거기까지는 못해도 상관없음. 왜냐면 그런 거는 그냥 어렴풋이 안 떠오르면 그냥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필요하면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렴풋이 생각 못해도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해도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0, 11, 12, 13 여기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 있을까요? 10번하고 13번 이렇게 두 개 빨리 풀어봅시다. 자, 10번 볼게요.
표는 수용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 나, 다는 용질 XXY고요. 용질 1리터당 용액 1리터당 용질의 질량이 40, 10, 10. 그다음에 몰롱도가 AB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 뭐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될 건 계산한다고 쳐도 그냥 개념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꽤 많게 주어진 숫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가하고 다는요. 용액 1리터당 용질의 질량이 40과 10으로 다르거든? 정확하게는 X한테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Y한테, 그러니까 가에서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다에서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의 4배야. 근데 몰롱도가 같아야 돼. 어차피 몰롱도도 용액 1리터가 기준이죠. 중간에 주어진 것도 용액 1리터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X의 분자량이 Y의 4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X는 40g이 들어있고 Y는 10g이 들어있는데 그 몰수가 같아야 몰롱도가 같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X의 분자량이 Y의 분자량의 4배이다. 네. 그래서 X의 분자량이 Y의 분자량의 4배이다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하고 나를 비교하는 건 그래서 기억은 더 쉽습니다. 기억은 더 쉬워요. 왜? 용질의 얘는 가하고 나는 어차피 용질의 같은 종류잖아요. 그러면 용질의 질량이 4분의 1이 됐으려면 몰수도 4분의 1이 됐겠지. 그러면 몰롱도도 4분의 1이 돼야죠. 어차피 다 1리터 기준으로 주어진 거라서 얘는 뭐 부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B는 4A가 아니라 4B가 A여야 되는 거고, 그치? A가 B의 4배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가가 다보다 크다. 자, 이거는 이제 몰랄 농도랑 퍼센트 농도 얘기로 가야 되네. 자, 몰랄 농도는 가가 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몰랄 농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거 개념적으로 니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미안해요. 틀린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면 자, 이런 거야. 근데 개념적으로 모르겠으면 계산적으로 금방 해보면 되니까. 자, 가에서 우리가 용액을 1리터로 기준으로 잡아주게 되면요, 이 안에 지금 용질 X가 40g 있는 겁니다. 용질 X가. 근데 나는 용액이 가가 다보다 크다가 무조건 맞는 말이 돼야 되네. 아무튼 그래서 용액이 1리터가 되면은 얘는 용질 X가 용질 Y가 10g이 녹아 있는 게 되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아까 몰롱도 비교를 통해서 어떤 걸 알아냈냐면 얘랑 뭐는 같다, 몰수는 동일하다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쵸? 그러면 몰수는 동일하니까 우리가 이 가하고 나에 대해서 몰랄 농도를 구할 때 분자에 들어갈 값은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분모, 즉 용매 질량만 비교하면 되거든. 근데 용매 질량이 얘보다 작아. 왜? 문제에서 밀도가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오히려 몰랄 농도는 가가 더 크죠. 왜? 분모가 가가 더 작다는 얘기니까. 몰랄 농도에서 용매의 질량이 들어갈 자리는 분모잖아. 분모가 가가 더 작으니까 실제 값은 가가 더 큰 거지. 이 정도의 비교면 니은은 충분하고요. 자, 디귿. 퍼센트 농도는 나와 다가 같다.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틀릴 수가 없음. 자, 왜 디귿이 틀릴 수가 없냐면요, 문제에서 모든 수용액의 밀도가 1g/ml라고 밀도가 다 같다고 했기 때문에 나하고 다의 용액을 1리터씩 갖다 넣으면 그 1리터 용액의 질량은 둘 다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도 이미 둘 다 10g으로 똑같죠. 그럼 용액 질량하고 용질 질량이 다 똑같죠. 이렇게 비교만 해서도 풀 수 있지. 더 이상 계산, 얘는 오히려 자세히 계산하려고 그러면 더 빡센 것 같아. 네, 10번인 그렇게 되고요. 13번. 13번도 매년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3번이 아까 풀었던 9번 요거랑 같이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해봅시다. 그림은 25도씨에서 A 수용액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는 1몰랄 농도 A 수용액이 100g 있고요. 나는 1몰 농도 A 수용액이 100ml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가액 100g 질량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저게 이제 용액의 질량인 거지 용매의 질량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몰랄농도 자체는 원래 용매의 질량을 기준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도 가에 대한 처리는 아까 우리 그 9번에서 처리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1몰랄 농도 A 수용액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준 건 얘가 지금 용액이 100g이라고 준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용질이 얼만큼 있을 거냐, 용매가 얼만큼 있을 거냐는 아예 다른 문제라서요. 우리가 만약에 용질의 몰수를 X몰 이렇게 잡는다면 이 용질의 질량이 100Xg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용매의 질량은 100 빼기 100Xg이 되는 거고요. 아까 그 문제 풀었던 거랑 진짜 똑같이. 그러면 1000분의 100 빼기 100 X 킬로그램으로 일단 바꿔준 것 분의 용질 몰수 X는 1이다. 이걸 정리해서 X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몰랄 농도가 나오면 푸는 것 자체는 비슷해요. 아까 9번도 그랬고 얘도 그렇고 똑같은 방법을 쓴다는 얘기는 그냥 몰랄 농도에서 어떤 용질의 몰수를 구해야 될 때 주어진 게 용액의 질량밖에 없으면 해야 되는 게 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가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라던가 용질의 몰수라던가 용매의 질량이라던가 다 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나는 훨씬 간단합니다. 왜? 몰농도인데 용액의 부피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용질 몰수가 그냥 0.1몰이죠. 그럼 10g이네요. 그러면 가만 계산해서 구하면 기억 비교가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디귿은 정말 기본적인 농도 전환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이건 일부러라도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니까 이 사이에 잠깐 쉬면 될까? 문제가 좀 쉽지 않았어? 여기도 앞에 이런 부분 문제 말고는 102페이지 여기부터 좀 해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 오히려 쉬울 겁니다. 오히려 이론적인 어떤 질문들이 아직은 어떤 그 바로 잡혀 있지 않아서 와닿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도 좀 골라서 풀어보면요. 일단은 1, 2, 3, 4 중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102페이지에 있는 1, 2, 3, 4번 4개의 문제 중에 2번하고 4번이요?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4번 이렇게는 2번하고 4번을 풀면서 만약에 내가 3번에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2번, 4번으로 설명이 되면 그냥 2번, 4번만 풀고 필요하면 3번도 같이 설명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2번부터 보면요. 그림은 서로 다른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을 크기가 동일한 비커에 담아 수증기로 포화된 밀폐 용기에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각 비커의 수면 높이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용액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알짜 증발량을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실험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농도가 다른 포도당 수용액 두 개잖아.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A 수용액도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나고 B 수용액도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나는데 그 둘의 증기압력 내림의 정도가 어때요? 다르죠? 어느 쪽의 증기압력이 더 낮겠어요? 같은 온도 기준으로 했을 때 A랑 B 중에서 증기압력이 더 낮은 쪽이 어느 쪽이에요? B. 그치? 왜?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건 얼만큼 나타나는 거냐면 용질 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기압력이 많이 내려가는 거였잖아요. 우리 증기압력 내림 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델타 P는 P 곱하기 P 용매 곱하기 X 용질. 즉 용질의 몰 분율과 용매의 증기압력을 곱한 만큼이 증기압력 내림 값입니다. 그만큼 내려갈 거란 얘기야, 증기압력이. 그러면 P 용매는 어차피 둘 다 물이 용매이기 때문에 P 용매는 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 원래 용매, 즉 물의 증기압력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델타 P 값을 결정하는 건 X 용질이거든? 그럼 용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질의 몰 분율이 크게 나올 테니까 용질이 많을수록 델타 P가 커지는 형태의 식이에요.
근데 델타 P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용액의 증기압력은 그만큼 낮아진 거잖아. 델타 P만큼 낮아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용질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농도가 높을수록 저게 될 겁니다. 증기압력이 많이 낮아졌을 겁니다. 증기압력이 더 낮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증기압력이 낮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증기압이 낮다라는 얘기는 이퀄 증발 속도가 느리다라는 얘기가 돼요. 왜? 우리가 증기압을 측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증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동적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놓고 그때 측정한 게 증기압이지. 근데 증발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돼요?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와 만나는 시점이 더 앞당겨지는 거지. 그러면 수증기가 더 적은 상태에서 증기압 동적 평형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수증기의 양이 더 적을 때가 동적 평형이니까, 그럼 그때 수증기의 양이 적으면 그 수증기가 띄는 압력도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기압이 낮다는 증발 속도가 낮다입니다. 반대 역도 그대로 똑같아요. 그냥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낮아지면 증발 속도가 낮아져요 개념이 아니라, 증발 속도 낮아지면 증기압이 낮아져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상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가 아니라 그냥 같은. 그래서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증발 속도가 B보다 빠를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A는 10의 증발 속도를 10만큼의 증발 속도를 가진다고 쳐봅시다. 그럼 B는 그거보다 느려야 되니까 한 5 정도의 증발 속도를 가진다고 쳐봐. 그럼 원래는 위에 이제 처음에 얘는 15고 응축 속도가 0인 상태로 시작하겠지. 그러면 이제 둘 다 처음에는 증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양쪽 수용액이 줄어들어요. 물이 증발하니까 초반부에. 근데 그러면 점점 응축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이거 우리 화원 동적 평형에서도 하던 얘기잖아. 수증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그래서 응축 속도가 빨라지다가 응축 속도가 5에 도달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증발 속도가 5, 응축 속도가 5니까 동적 평형이니까 얘는 더 이상 증발도 응축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죠. 겉에서 봤을 때. 근데 문제가 있어. 근데 얘는 응축 속도가 5여도 여전히 증발 속도가 10이니까 얘는 동적 평형이 아니지. 그럼 얘는 증발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증발이 계속 일어나니까 응축 속도는 5보다 어떻게 더 빨라져요. 그러면 응축 속도가 6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증발 속도가 아직도 더 빠르니까 계속 증발이 될 거예요. 응축하는 속도보다 증발이 더 빠르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증발보다 응축이 빠른 상태가 돼버리지. 그럼 이쪽 수용액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요. 처음에는 둘 다 증발하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면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요. 얘가 줄어들잖아? 물이 줄어들면 얘 증발 속도는 어떻게 되게 더 느려져요. 왜? 물이 날아갔으니까 용액의 농도가 높아지죠. 용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이 더 떨어지죠. 증기압력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증발 속도가 더 느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점이 오냐면 양쪽 모두가 평형 상태가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가 돼서는 물의 양이 B가 훨씬 많은 상태여야 됩니다. A가 훨씬 적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의 몰농도, 요 농도가 같은 상태가 돼요. 왜? A하고 B의 증발 속도가 같아야 둘 다 평형에 있을 수 있겠지. 근데 A하고 B의 증발 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둘의 증기압력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둘의 증기압력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둘의 용질의 몰 분율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양쪽의 농도가 같아야 멈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밑에 봐봐. 여기서는 알짜 증발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증발 속도 빼기, 증발량 빼기 응축량이잖아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증발량이 응축량보다 많아요. 근데 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형태긴 합니다. 그치? 증발량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응축량은 가면 갈수록 늘어날 테니까 증발량 빼기 응축량, 즉 알짜 증발량이 A는 가면 갈수록 감소해요. 근데 B에 어떻게 돼요? B는
오히려 처음엔 그치. 아까 제일 처음에야 당연히 얘도 증발을 한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시점을 지나고 나면 응축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상태가 돼서 제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 값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0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3번 그래프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둘 다 알짜 증발량이 0이 될 겁니다. 응축 속도랑 증발 속도가 같아져서 평형을 이뤄야 되니까. 둘 다 0이 될 건데 얘는 응축이 더 많고 얘는 증발이 더 많은 상태였어서 얘는 증발 빼기 응축이 플러스 값을, 얘는 증발 빼기 응축이 마이너스 값을 갖다가 같아져야 되는 거지. 물론 이 문제는 어디 전 시점은 뺀 거냐면 둘 다 증발이 일어나는 시점은 뺀 겁니다. 그건 워낙 짧아요. 둘 다 증발이 일어나는 시점은 워낙 짧아. 위에 수증기가 포화되는 시점은 굉장히 금방 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3번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2번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삼투처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삼투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띠게 되는 실험입니다. 얘는. 삼투는 우리가 둘을 연결해 놓고 반투성막이 있을 때 물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얘는 물의 증발과 응축을 통해서 또 양쪽의 농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연 상태의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양쪽의 농도를 같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삼투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2번은 좀 너무 개념적인 거라서 굉장히 와닿지 않거나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한번 이해하고 나면 다른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4번 볼게요. 4번을 보시면요. 얘는 용질의 종류가 둘 다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X축이 용질의 몰 분율이기 때문에 용질의 몰 분율도 우리가 X축 값을 같게 고정해 놓으면 용질의 몰 분율도 같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둘 가와 나의 차이는 뭐 때문에 생기는 차이냐면 용매의 종류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식을 봐서 알겠지만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 몰 분율을 곱한 게 증기압력 내림이기 때문에 용매의 증기압력에 워낙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용매의 종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용매 A의 원래 증기압력이 PA인 거고 용매 B의 원래 증기압력이 PB인 거거든. 자, 그랬을 때 기억 분자간 힘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의 증기압력이 B보다 크죠. 자,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더 크면 분자간의 힘이 더 어떤 거게요? 작다는 뜻이 됩니다. 자, 왠지 볼게요. 자, 증기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측정할 때가 뭐라고? 동적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 조건상에서 동적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증기가 띠는 압력이 증기압이죠. 근데 증기압력이 크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편한 게 증기의 양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 결국에. 같은 조건에서 증기의 양이 더 많을 때 평형이 이루어지면 그게 증기압이 큰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려면 증발이 더 잘 되는 물질이어야 되지. 그러면 증발이 더 잘 되려면 분자간의 힘이 강해야 증발이 더 잘 될까요? 약해야 증발이 더 잘 될까요? 약해야 증발이 더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증기압이 높다는 얘기는 그 분자간의 힘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단 증기압 자체를 개념적으로 엮었을 때 그렇고요.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증기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메인 내용이 되는 건데 동일한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이 높은 물질일수록 끓는 점은 낮아집니다. 자, 왜?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뭐야, 결국? 증기압력이 몇일 때의 온도예요? 그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인 건데 증기압력이 1기압일 때의 온도가 끓는 점인 겁니다. 왜?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같아져야 끓는다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기준으로 대기압력이 1기압.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가 딱 지금 1024헥토파스칼이거든요. 그러면은 1기압보다 살짝 높긴 한데 그래도 막 그렇게 막 몇 배 이렇게 높기는 힘들란 말이야. 대부분 1기압일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끓는 점이 증기압력이 살짝이라도 높으면 끓는 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지금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이미 충분히 높으니까 온도를 조금만 더 높여도 증기압력이 1에 도달해 버리겠지? 그러면 그 온도에서 바로 끓어버린다는 얘기잖아. 근데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훨씬 낮았던 물질은 어때요? 온도를 한참 올려야 증기압력이 1까지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훨씬 높은 끓는 점을 갖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기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그리고 끓는 점이 낮으면 분자간의 힘이 약하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한층 걸러서 해석해도 되고, 어차피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게 증기압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분자간의 힘은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B가 더 큰 겁니다. 증기압력이 낮아야 분자간의 힘이 큰 거예요. 왜? 분자간의 힘이 낮아야 끓는 점이 높은 거고, 분자간의 힘이 낮아야 증발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자, 니은은 용질의 몰분율이 X일 때 나의 증기압력 내림은 PP 빼기 PP'이다. 맞죠?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면 원래 순수한 용매 증기압력은 용질의 몰분율이 0일 때 PP, 저게 그냥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에요. 근데 용질 C를 우리가 용질 몰분율 X만큼 녹여줬을 때 증기압력이 PP''인 거잖아. 그럼 이 차이가 증기압력 내림이야. 자, 그리고 용질의 몰분율이 X일 때 기준 끓는 점. 자, 기준 끓는 점은 뭐냐면 1기압을 기준으로 한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질의 몰분율이 X일 때 기준 끓는 점은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가 나보다 증기압력이 높기 때문에 끓는 점은 낮을 겁니다. 방금 얘기했죠, 이미? 증기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낮아져야 된다고. 자, 그러면 그냥 위에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하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1 몰랄 농도, 그러니까 그래, 그냥 이걸로 하자. 1 몰랄 농도에 A 수용액이 있어요. 2 몰랄 농도에 A 수용액이 있어요. 1 몰랄 농도에 B 수용액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셋에 일단 첫 번째 끓는 점을 1, 2, 3등 높은 것부터랑, 두 번째 이것도 높은 데서부터 1, 2, 3등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다른 정보가 혹시 필요할까 싶으면은 A의 분자량이 B의 분자량보다 큽니다. 2배쯤 해버릴까 그냥? 사실 이게 지금 왼쪽 거는 구하는데 좀 오래 걸릴 수 있는지도 솔직히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왼쪽 건 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오른쪽 건 진짜 쉽게 구해지거든요. 오른쪽 거 어떻게 돼야 되게? B 수용액이 제일 1번 수용액, 2번 수용액, 3번 수용액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이 중에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312. 다 똑같아요.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은 다 1기압이어야 돼요. 그게 얘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미 끓는 점에 도달했다면, 서로 끓는 점이 다를 수는 있어도 이미 끓는 점에 도달했다면 그 용액, 그 수용액, 그 액체의 증기압력은 항상 1기압인 겁니다. 항상.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사소한 개념이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끓고 있으면 증기압력이 1기압인 거예요. 끓고 있으면. 자, 그러면 이거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높은 건 얘고요. 그 다음은 둘이 같습니다.
자, 왜냐면 일단은 끓는 점 오름이죠. 그리고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그 몰랄 농도가 높은 2번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1번하고 3번은 구분이 안 되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몰랄 농도의 영향만 받아요. 델타 TB는 KB 곱하기 몰랄 농도. 선생님, 그럼 이 KB는요? 이건 용매 종류의 영향을 받는 거지. 용질 종류랑은 하등 상관없습니다. 몰랄 농도의 영향만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몰랄 농도가 같은 1번과 3번은 용질의 종류가 달랐고 그 용질의 분자량이 어떻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용매 종류 안 알려주셨어. 수용해. 알려줬음. 용매는 다 물이에요. 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은 그렇게 해결해 주고요. 3번은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3번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임.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모두 같아야 된다.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여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이쪽이 제일 쉽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진짜 시계만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메인이 되는 건 오히려 삼투압이에요. 삼투압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게 많을 겁니다. 실제로 삼투압 문제가 그지같이 만들면 가장 그지 같아요. 물건용의 총괄성 중에서. 그걸 포함해서 다음 주에 하면 되겠지 않을까? 자, 왜냐면 요거까지는 같이 녹화를 합시다. 자, 왜냐면 오늘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을 했는데 증기압력 내림 이후의 내용부터는 지금 우리가 했던 내용들만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면 진짜 식을 대입하는 거 말고 개념적으로 추가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정리한 증기압력에 대한 내용, 뭐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은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분자 간의 힘이 강할수록 왜 증기압력이 어쩌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이랑 어느 점 내림 푸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딱 그냥 식에 대입하는 정도의 계산만 추가되면 돼요. 새로 이해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은 충분히 풀 거예요. 다만 판트호프 법칙은 아예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는 완자에는 3문제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풀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다 싶으면은 내가 어디서 다른 문제라도 갖고 와서 아무튼 어려운 문제를 한번 시켜볼 거예요. 실제로 판트호프 법칙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일 그지 같은 문제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거지 같습니다. 생각할 게 그냥 많아서 짜증나는 문제인 거지. 변수가 많은 문제. 그런 쪽이 나오는 데라서 그런 건 이제 좀 해볼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가지 우리가 원래 잘 안 하긴 하는데 다음 주에는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어디만 볼 거냐면 우리 엔탈피 그 한 페이지만 볼 겁니다. 얼마 안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보시면 알겠는데 엔탈피가 진짜 딱 한 페이지 분량이거든요. 그 한 페이지만 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표준 엔탈피를 수업을 했는데 표준 엔탈피는 결국 그 기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다 까먹었을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한번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주에 엔탈피 문제를 풀어보자 같이. 오케이. 고생.